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예, 일단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는 쉽사리 꺾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말 연초의 여건들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3.9원 하락한 1110.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은 미얀 환율 같은 경우는 오전에 좀 빠지고 환율이 오후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환율은 하루 내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잇따랐었는데요. 어제 보시면 20일까지 우리 수출이 11% 이상 증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소식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차트 보시면 월별 1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경우도 계절성이 있거든요. 보통 9, 10월이 수출이 잘 되는 시즌이긴 한데 올해 같은 패턴은 워낙 코로나 때문에 봄에 안 좋았다가 하반기 이후 계속 그 수치가 좀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11월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수출이 잘 되는 시즌은 아닌데 11월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를 했고 20일까지 무역 수지도 33억 불 흑자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이 1조 원가량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11월 이후에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했는데요. 이미 신흥국 시장으로는 9월부터 온기가 전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11월 이후 더 다른 신흥 시장보다도 더 가파르게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어제 삼성중공업이 2.8조 원 가량의 대규모 선박 수주를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수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100% 한해지 한다는 가정이긴 하지만 대부분 일시에 달러 공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조 원이면 거의 달러로 계산하면 25에서 26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하루 거래되는 이제 현물 스팟 거래량이 많게는 100억 불, 적게는 80억 불, 60억 불 정도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의 공급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그 위안화 환율은 오후에 반등을 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워낙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하락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10원대가 지켜진 것은 지난주 후반에 존재감을 드러낸 당국에 대한 경계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사실 외환시장만 다른 시장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백신에 대한 기대, 또 좋았던 미국 경제지표, 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옐런 그 전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이제 지명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1.12%,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 상승을 했고요. 어제 유가도 올랐고 금리도 상승을 했고요. 백신에 대한 기대, 위험 선호 반영하면서 금값도 큰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들이 일단은 달러 강세. 어제 그 뉴욕주 같은 경우는 임시병원, 그러니까 3월에 한참 코로나가 한창일 때 썼던 임시병동을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코로나 확산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그런 우려들을 좀 자극을 하면서 일단은 위험 선호, 위험 기피, 텔러 강세 재료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제 미국 제조업 PMI가 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로 연결됐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주가 상승 반영하면서 예나는 약세를 나타냈고 다른 통화들은 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전반적인 위험 선호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주가가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초의 여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는 우리 앞에 있고 백신은 저 멀리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요새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여건들을 보면 좀 안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왼쪽 차트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얼마나 예상을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인데 0 이상이면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이는 내려오고 있지만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에 그 미국 경기가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들을 내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른쪽 차트가 이제 애플에서 제공하는 이동성 지수입니다. 한창 코로나가 심했을 봄 같은 경우가 이동성 지수가 하락을 했다가 이후에 뭐 날씨 좋아지고 여건 좋아지면서 다시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그 재봉쇄를 하면서 의미 있게 이제 내려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올 4분기 내년 1분기 지표는 그리 안 좋을 가능성. 3분기 지표야 뭐 10월 지표까지 합산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괜찮을 수 있는데 내년 1분기 지표가 나쁠 가능성. 사실 올해 1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우선 내년 1분기는 어쨌든 부진할 가능성 이런 것도 일단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상당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시장은 좀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우리 그 금융시장과 경제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QE를 통해서, 세 번째로는 이런 그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그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부터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들인데 사실 그 한도가 있는데 이미 단기 시장은 너무나 안정돼 있어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여건이고요. 그 가계 지원 이후 프로그램부터 보시면 대부분 이제 올해 12월이 만기 종료가 되는데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부터 그 지방정부 대출 지원까지 그 미국 재무부, 그러니까 문신 재무장관이 서한을 보내서 이 프로그램들 지금 안 쓰고 있고 워낙 시장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종료하고 그 우리가 줬던 돈들 그냥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미국 재무부가 이제 종잣돈을 주면은 그 종잣돈을 자본금으로 일종의 SPC를 세워서 연준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처럼 막 그 신용을 상출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미 이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거의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프라이머리 마켓, 여기 그 자본시장 및 기업 지원이 회사채 매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지금 1,000억 달러도 안 쓰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쓰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 연준이 뒤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알아서 그냥 회사채 그 3월에 엄청 가격들이 다 저렴했었잖아요. 금리가 급등하면서 연준이 뒤에 그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망하지 않겠거니 하면서 회사채 사자 이렇게 이제 시장이 그 뭔가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회복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이 일단은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시장이 빨리 회복된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근데 사실 연준이 만약에 뒤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1월 20일이 되면 지금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이 정권 이양을 뭔가 이제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대응 같은데 새로운 재무장관이 뽑히고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다시 지원을 해주려니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여기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또 이제 정권 이양 내년 1월 20일까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시켜 할지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시장이 이렇게 안도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내년도 1월 20일이 지나면 뭔가 해결될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백신이 있고 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이제 12월부터 일부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이 거의 다 왔다라는 기대. 여기다가 이제 연준이 지금
사실 최근에는 자산 매입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이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FOMC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진 않더라도 그 자산 매입의 매입하는 그런 내역 중에 단기보다는 장기채를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일단 시장이 모든 악재를 무시하고 일단은 좀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이런 악재가 있다고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여건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염두에 두시고 일단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특히 연말 연초는 항상 진짜 시장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플레이어들이 뭔가 이제 유동성도 전반적으로 적고 일단은 원하는 플레이를 한 번씩 던져보는 그런 흐름이고, 특히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더욱더 이제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는 이제 다시 하락 시도를 하다가 일단은 그 차트 보시면 이제 14년 저점과 이후 고점의 한 반 정도 레벨이 91.3, 91.5 정도 레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지선으로 일단은 다시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오늘 이제 달러 환율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하락 우호적인 국내 뉴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주 뉴스도 어쨌든 며칠 동안 수급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외국인도 코로나 제약산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식을 매입하고 있고요. 수출도 20일까지 무역 흑자가 33억 불이었으니까 수출업체들 내구 물량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불확실성 요인들, 그리고 또 당국에 대한 경계감들이 일단 1110원에서는 지지력을 제공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역시 일단 NDF 환율은 1114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국 눈치 좀 보고 외국인 주식 얼마나 사는지 좀 보면서 1110원대 초중반의 중심의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감사합니다. 오르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유로 하락과 달러 상승. 사실 어제 시장 특이했죠. 다른 시장은 막 다 위험선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장 후반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뉴욕주가 그 임시 병동을 재가동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코로나 확산이 만만치 않네, 봄과 같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름 측면도 있고, 또 어제 미국의 PMI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고, 그러면서 달러 강세로 연결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골드가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랑 위험 선호랑 금값의 상승이 같이 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워낙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공포감이 정말 증폭돼 있던 시기였다면, 이제는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금값의 상승이 같이 간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금이 사실 올해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제일 오르기 좋은 여건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운성님이 호주 환율, 뉴질랜드 달러 환율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통화들은 보통 이제 경기 민감 통화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근데 요새는 이들 국가들이 통화 완화를 워낙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또 중국하고 막 날을 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 선호, 호주 달러 강세, 뉴질랜드 달러 강세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 될 때 이 통화들만 다뤄보도록 할 건데, 어쨌든 이제 경기 민감 통화들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현우님이 앞으로 환율 말씀이신가요? 환율. 일단은 사실 연말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그리고 당국이 일단은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1,100원을 일단은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내년까지 긴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하락 우호적인 여건이긴 합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저희 이제 연간 전망 내놓을 거긴 한데 바이든 행정부가 어쨌든 글로벌 교역 확대에 좀 우호적이라는 부분들, 어쨌든 정상으로 복귀한다는 그런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이제 원화에는 강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PMI 지수라고 보시면 제조업 지표라고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도 있고요. 행복님이 현재 환율이 급변동성이 있을 요인 중 사실 주가입니다. 주가. 그러니까 사실 하락 그 변동성 요인이라 하시면 이제 상승 요인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이 만약에 이제 사실 미국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주식이 순항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특히 올해 4분기 상황은 실물과 주가 흐름이 더 괴리되는 상황. 그러니까 올해 내내 실물과 금융시장의 흐름이 괴리가 됐는데, 올해 4분기는 이 흐름이 더 괴리되는, 그러니까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실물 경기는 더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주가는 더 오르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 가능성, 그 부분이 환율 변동성이 가장 큰 이제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골드 옵션 만기 재료도 있었군요. 예. DYK님이 12월 들어서는 다음 주까지 1000m. 일단 당국이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거든요. 또 위안화율도 일단은 6.6, 6.5 요 부근에서는 일단은 좀 지지력을 보이는 것 같고, 당국도 존재감 드러내고, 또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어쨌든 경기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 또 사실 지금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제 넘겨주는 과정에서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사실 연말에 유동성이 좀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종료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1100원은 연말까지 좀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어제 예나 급락한 거는 일단은 주가 전반적인 위험 선호 반영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가 상승 흐름, 백신에 대한 기대, 위험 깊이 완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수급은 제가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삼성증권가, 김코레님이 증권가 전혀 의견 교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삼성증권도 아마 올해 1,050원이 아니라 내년도 1,050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 연간 전망은 이제 오늘 마감합니다. 오늘 마감해서 내일 아침 발간이 될 건데요. 저희 또한 내년도 한 1,050원까지는 이제 레벨을 좀 열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질문 여기까지시고요. 저는 오늘 열심히 이제 연간 전망을 마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장이 워낙 달리고 있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연말까지의 경기 둔화 가능성, 그다음에 이런 정권 이양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긴급 프로그램이 일단 없어질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곧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